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우리가 보통 국정원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기관이 최근에 아주 역사적인 법 개정을 겪었습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지만 그 막강한 힘 때문에 늘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잖아요. 과연 이번 개혁, 올바른 방향이었을까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안보와 권리라는 이 두 가치 사이에서 국정원 개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이죠. 먼저 국정원이 가진 두 얼굴을 봐야 합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과거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실적 개입하거나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처럼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어요. 바로 이 점이 개혁을 해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근데 반대편을 한번 볼까요? 지금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러니까 정보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정보의 우위가 전쟁의 승패를 가를 만큼 그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국정원의 힘을 빼는 게 과연 이렇게 치열한 국제정보 전신에 맞는 해법일까? 2020년에 있었던 국정원법 개정은 이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동아대학교 허한 교수의 논문을 바탕으로 이 개혁이 정말 올바른 방향이었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개혁의 시작, 즉 과거의 그림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을 이해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개혁을 필요하게 만들었는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도대체 왜 국정원의 힘을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렇게 커졌던 걸까요? 핵심은요, 딱 한마디로 신뢰의 상실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댓글을 조작했던 사건이나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던 일련의 사건들이 터져 나오면서 국정원이 원래 해야 할 일을 벗어나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막 쏟아졌습니다. 이러면서 국민들의 신뢰는 말 그대로 바닥을 쳤고 이건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강력한 여론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2020년 국회는 국가정보원법을 아예 통째로 바꾸는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방향은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국정원의 국내 권한을 대폭 줄이는 이른바 힘 빼기였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을 뺐다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국정원을 수사권이 없는 말 그대로 순수 정보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네, 이 그림이 개혁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데요. 과거 국정원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였던 대공수사권, 그러니까 간첩이나 국가안보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2020년 법 개정을 통해서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은 직접 수사를 못하게 된 거죠. 법을 바꾼 목표는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변화는 국정원을 범죄자를 잡는 수사정보기관에서 오로지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바꾸겠다는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국내 수사에선 손 떼고 원래 해야 할 정보 업무에만 집중해라.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된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 논문의 분석이 정말 날카로워집니다. 허한 교수는 개정된 법이 기존의 막강한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에 그 의미가 좀 불분명한 새로운 권한들을 만들었다고 지적해요. 이 애매함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인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대응 조치권이라는 건데요. 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확인하고 견제하고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견제나 차단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서 특정 단체의 온라인 활동을 방해하는 게 견제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너무 넓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긴 새로운 권한, 바로 조사권입니다. 과거의 범죄 수사권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필요할 때 현장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활동처럼 보이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가 정말 예리한 질문을 던져요. 강제력을 동원해서 범죄를 처벌하는 수사랑 행정 목적으로 자료를 모으는 조사, 이 둘의 경계를 과연 칼로 무자르듯이 딱 나눌 수 있을까요? 특히 국가안보 사건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결국 조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회색지대가 생겨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개정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또 있습니다. 법이 국정원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기는 했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법적인 근거,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정보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위치 추적, 사진 촬영, 관찰 같은 이런 행위들, 이런 활동들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허가, 즉 수권 규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개정된 국정원법에는 이런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부족해서 사실상 법적 근거가 좀 애매한 상태에서 업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 문장이 저자의 비판을 아주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죠. 우리가 범죄 수사를 할 때 형사소송법이라는 촘촘한 법 체계가 있는 것처럼 정보 활동에도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는 통합적인 법 체계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국정원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아니면 반대로 통제를 벗어난 활동을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다시 정보전 시대의 딜레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단순히 한 기관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법만으로는 완벽한 정답이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저자의 최종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국정원의 힘 자체를 빼는 게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막강한 권한은 유지하되 그게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나 사법부 같은 외부 기관이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권한을 그냥 옮기는 건 그 옮겨간 기관에서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그야말로 미봉책일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9.11 테러의 가장 큰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정보 실패였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비극은 효과적인 정보기관이 없을 때 국가 안보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일할 법적 권한도 없이 국가 안보라는 무거운 책임만 지게 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명확한 법적 통제 없이 막강한 권한을 마구 휘두르게 하는 것. 여러분 생각엔 이 둘 중에 과연 무엇이 우리 사회에 더 위험할까요? 국정원 개혁은 바로 이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고요. 그 완벽한 정답을 찾기 위한 고민은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